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한 TV의 곡학 아세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근입니다. 오늘 또 서성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 참 옛날서부터 보면은요, 나라가 여러 가지로 잘 되면 태평성대가 되면은 그 임금님을 갖다가 칭송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되면은 그 어떤 임금님 국가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탓하지 예, 않았습니까? 덕이 없다. 이래서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난다. 또 농사가 그렇죠.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 많았습니다. 예. 근데 금년에는 보면은 태풍 문제를 얘기하는 수 없는데요. 예, 금년에 우리나라에 모두 지금 7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지난번 최근에 미탁이라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남부와 동해안 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요. 예, 일곱 개 중에서 특히 세 개는 9월 달에 지나가는데요. 9월은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그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라 이 수확철이라 태풍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특히 과일도 그 더 말할 거 없고요. 예, 더욱이 이제 만약에 지금 하나 아주 엄청난 태풍이 그 지금 뭐냐 하기바스라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 중인데 만약 예, 이것까지 오면은 8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역대 최다라 그럽니다. 예. 거기다가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거 무서운 병이라거든요. 예. 걸리면 무조건 다 살처분해야 폐사한답니다. 되는,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포천, 연천, 강화도를 건너서 최근에 보령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 보령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돼지 사육이 많은 예. 지역이기 때문에 충남 지역이 이제 돼지 사육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으로 그 어려운데 특히 요즘에 조국 사태 때문에 뭐 집안에서 뭐 정말로 친구지간에 또는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 조국 문제로 다투다가 의가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그 상황을 그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뭐 하고 있나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래가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경제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고용 문제라든가 상당히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산업이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보도를 보면 현대 자동차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 의견을 받았는데 앞으로 현대 자동차의 인력을 40% 감축하지 않으면은 공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총장님 예. 어떠셨습니까? 그래가면서 사실은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혹시 코닥이라는 회사 이름을 아시죠? 예, 옛날에 유명했던 그 카메라와 그렇죠. 그 필름 필름 이런 회사죠. 거랬죠. 예,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노키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옛날에 아주 유명한 휴대폰 제조 회사였죠. 그렇죠. 세계 예, 최고였죠. 예, 그 두 회사가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 공룡 같은 그런 세계 최대의 어떤 최고의 기업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를 보면서 현대 자동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대 자동차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엔진이 있고 거기에 그 변속기가 있고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대세가 뭐냐면 수소차, 전기차입니다. 예, 이런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또 공정도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현대 기아차 노조, 지금 뭐 아마 민주노총 그 금속 예, 노조인가요? 예. 가장 강하잖아요. 가장 강성인 그 노조를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해서 그 아마 거기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될 겁니다. 음,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상황하에서 만약에 인력을 40% 이상 감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공멸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그 자동차 거대 회사 뭐 하나의 예, 그룹이죠. 현대 예, 그룹이죠. 이게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근데 노사 간에 2025년까지 20% 정도 감축하기로는 타입이 됐다는데 예,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예. 뭐 타입은 됐지만은 아마 그 임금은 계속해서 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간 단위 금속 노조에 가입돼 있고 또 상급 단위에는 민노총이 가입돼 있는데 그동안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핵심을 이루면서 가장 강성적인 파업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근무하는 그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월급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을 만났더니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도 지금 두 개의 공장이 있고요. 예. 인도 이렇게 이제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동차 생산량이 많았던 중국의 북경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거의 폐업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 단위를 줄이고 외국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고용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40% 정도 근로자들을 감축해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 미리 회사와 근로자 노조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인력 구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 세워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자동차, 자동차 산업이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정말로 40% 정도 인력 감축을 하지 않으면은 망하게 된다. 이러면 한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같이 공멸할 수준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죠. 예, 최근에 또 보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게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그랬고 초기에는 청와대에 그렇죠? 일자리 상황판까지 예, 설치해놓고 상황판까지, 예. 챙기겠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상당히 일자리가 늘었다. 그래서 발표를 이 내용을 뜯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보다는 나쁜 일자리가 늘고 좋은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통계학 박사니까 예.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우선은 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지난 2년 즉 2017년에서 그 7월서부터 2019년 7월 예. 그 사이 일자리의 변화를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은 총체적으로 일자리가 2년 동안에 풀타임 경우에는 118만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 보면은 특히 아주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30대인 경우에는 풀타임이 36만 명이 줄었고 예. 40대인 경우에는 풀타임이 56만 명이 줄어서 이 3, 40대가 거의 90만 명 이상 줄은 거거든요. 예. 자, 엄청난 숫자가 줄은 겁니다. 그리고 대신 뭐냐면 60세 이상의 어떤 그 단기 그 단기적인 일자리 일자리죠. 이렇게 이것만 그 호전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 하나의 통계입니다. 예. 이게 뭐 3, 40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주축 세력인데 그 세대들의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뭐 20대 일자리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나타나 있고 60대는 일자리가 좀 늘었지만은 뭐 단기적인 일자리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그렇죠. 이렇게 일하면서 예. 임금 수준도 높지 않는 이런 일자리만 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소득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장님? 그러면 이 국민 경제, 국민 가계에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 정도 좀 지금 소득이 줄어들었습니까? 우선은 그 소득이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비교해서 지난 2년 결과를 비교해서 보면은요. 예. 우선은 이제 그 총체적인 비교는 좀 어려우니까 예. 하위 20%하고 상위 20%를 비교한 통계가 있습니다. 예. 하위 20%인 경우에는 2017년 2분기와 2019년 2분기를 그냥 맞비교해 본 결과 올해 2분기 소득은 하위 20층인 경우에는 가계 명목 소득 2인 이상 가구는 월 평균 132만 5,477원으로 예. 2년 전, 즉 2017년이죠. 예. 월 평균 143만 4,559원보다 7.6%, 즉 10만 9,082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2년 오히려. 동안에 원래 소득이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월 소득이 약 10만 원 정도씩 감소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반대로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2분기 때 828만 5,447원에서 올 2, 4분기에는 942만 5,994원으로 113만 원, 즉 13.8% 정도
대폭 올랐습니다. 예. 지금 무슨냐면 하위는 오히려 상당히 감소가 됐고 상위 20%는 오히려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본 그 현 정부가 출발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니 해서 해가면서 뭐 가계 소득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전혀 상반되게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더 줄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최저 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을 줄이는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설계를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정반대적으로 하위 소득 계층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상위 소득 계층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난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 예. 일자리에서 조금 더 정리하면은요. 그 일자리를 초단기 일자리하고 풀타임 일자리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초단기 예. 일자리라는 것은 주당 1시간에서부터 17시간 미만은 일하는 거고 예. 풀타임 일자리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걸 말하는데요. 초단기 일자리는 2017년도에 157.6만 예. 그러니까 157만 6천 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 2019년에는 209만 6천 명으로 52만 명이 늘었어요. 초단기 예. 일자리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향상했다고 그런다고요. 예. 그런데 풀타임 일자리는 1,787만 9천 명에서 예. 17년도에 19년도에는 1,669만 7천 명으로 118만 2천 명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초단기 일자리는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지난 2년의 성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 분명히 이제 숫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총장님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런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 여건도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사면 초과에 처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참 정말로 그 굉장히 암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우선은 대외적으로 본 데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하향 뭐냐면 안정화가 되면서 예. 그 앞으로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경제 성장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블랙시트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예. 그리고 지금 홍콩 사태도 사실은 홍콩이 옛날에 그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예. 중국 경제를 넘어서.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볼 때 우선은 미국 그 공급관리협회 ISM이라는 데서 PMI 그 제조 PMI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PMI는 뭐냐면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을 상대로 신규 수주, 재고, 생산, 인력 사정 등을 설문한 결과를 지수화한 경제 지표인데요. 예. 50보다 크면 확대 국면을, 50보다 작으면 우측 국면을 나타내는데 예. 미국의 제조 PMI에서는 전월에는 49.1이었는데 뭐냐면은 그 9월에는 40.8로 하락하고 있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볼 때 그렇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미국과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얘기했는데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고 예. 직전 바로 전망했던 것보다 0.4% 포인트를 예. 낮췄어요. 그 중국의 경우에는 그 올해 6.1%로 예측되는데 중국은 항상 전에는 10%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예. 올해는 그런데 6.1%고 내년에는 5.7% 정도로 더 낮아질 거라 그래요. 이와 같이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데 우리나라는 그 최근에 뭐를 했습니까? 일본하고 서로가 백색 국가 제외를 갖다가 선언을 했죠. 예,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나라는 자꾸 더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는데 이 지금 글로벌 시대에 경제가 세계 하나의 틀로 움직이는데 세계 경제가 이렇게 리세션 즉 어떤 침체기를 들어갈 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예. 이거 보니까 이제 중국도 그동안에 6% 이상 고성장을 하다가 올해 이제 5.7%로 6% 이하 성장을 하게 되고 미국도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제조업, 전통적인 그렇죠. 산업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한 2.4%인데 내년은 좀 전망이 떨어질 것 같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지금 현재 뭐 2.7% 이렇게 되다가 전망치를 자꾸 낮춰서 예.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2% 밑으로 즉 예. 1.%대 1%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뭐 성장률 거의 없다는 제로 그 성장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예측이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치를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예를 들면 LG경제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1.8%로 올해 2.0%보다도 더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년에 수출이 참 보면은 세계 수출 그 통계를 보면은 그 금년도 1월에서 7월 사이에 예.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세계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예.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이 마이너스 0.9%, 예. 영국이 마이너스 4.62%, 일본이 마이너스 5.03% 이와 같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서 수출 감소액이 가장 많은 마이너스 8.94%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나게 거의 10% 정도 가까이 이제 떨어지는 거네요. 수출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일례로 반도체 수출을 하나 보면은요. 1918년도 7월에는 반도체가 106억 달러치 수출했는데 예. 19년 7월에는 보니까 76억 9천만 달러로 예. 27% 가까이 감소했어요. 예. 근데 D램 8기가 가격이 지난해엔 8달러였는데 예. 금년에 보니까 3.4달러 정도로 예. 50%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합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고 수출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그 수출 중에서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 자동차도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반도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물량도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도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총장님,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할 대안은 어떤 겁니까? 대안은 사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어떤 지식 중심의 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대에 맞는 시대에 앞서가는 예. 그러한 우리가 경제 정책 예.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 우리는 조국 사태에 매몰돼 가지고 예. 아무것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우려스러운데요.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세계 경제의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그 무역의 어떤 그 세계 경제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 미래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짝 긴장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것을 그 우리 지혜를 모아가지고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온 나라가 조국 사태에 매몰돼가지고 서로가 정말 부자지간에 친구지간에 서로가 언쟁을 하고 다투는 이러한 내부 분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우리나라의 국가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그러한 그 조국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선은 그 신경 써주실 것을 예.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요구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광화문 이제 그 집회에 나가봤더니만 여러 가지 구호 중에서 이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1950년대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민생 경제가 정말로 어렵구나.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 가지 이제 경제 방향을 정했는데 첫 번째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주도 성장은 이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빨리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 4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좀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만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